요즘 들어 마음이 예전보다 더 자주 흔들리는 날이 있으실 겁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게 하루를 시작하는데도 누군가 건넨 말 한마디가 가슴속 깊은 곳을 찌르고 별일 아닌 상황에도 마음이 먼저 움찔하며 금세 불편함이 솟구쳐 오르기도 합니다. 낮 동안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괜찮은 줄 알고 지나가지만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그 말, 그 표정, 그 공기, 그 순간이 다시 떠오릅니다. 누워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고 하루 종일 참아왔던 감정이 고요한 방 안에서 오히려 더 커져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스스로를 탓하는 방향으로 향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괜히 기분 나빠한 건 아닌가? 왜 나는 이런 걸 계속 마음에 담아둘까 하지만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고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감각입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느끼는 마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마음일 뿐입니다. 그 마음은 남들보다 더 고장난 마음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섬세한 감지 능력을 가진 마음입니다. 오히려 그 예민함 때문에 상대의 표정에서 감춰진 표정을 읽고 말투의 미세한 떨림에 숨어있는 기분을 감지하고 집안의 공기나 자리의 흐름이 달라진 것도 남들보다 먼저 알아차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불편함은 마음이 부서져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너무 참아온 탓에 조금만 건드려도 반응할 만큼 마음 깊은 곳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더 붙잡고, 더 분석하고, 더 확인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머릿속에서는 수백 번의 되감기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내가 실수한 건지, 상대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끝도 없이 곱씹다 보면 하루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흔들릴수록 더 움직이기보다 먼저 멈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멈춤은 도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마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서서 바라보면 우리가 흔들린 줄 알았던 그 순간에도 마음이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아팠는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을 때 그 말투 자체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있던 미움받기 싫은 마음이 먼저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에 유난히 상처를 받았다면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지쳐 있고 돌봄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단순하지만 깊은 효과를 주는 짧은 멈춤입니다. 그 순간 말을 하지 않아도 좋고 생각을 멈추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구나. 가슴이 조금 아프구나. 불편함이 올라오는구나. 이 한마디는 마음에게 건네는 가장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이 말을 한 번이라도 해주면 마음은 조금씩 더 이상 집요하게 소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듯 서서히 속도를 늦춥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들릴 때 자신을 탓하고 억누르느라 정작 마음이 말하고 싶었던 것을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멈춤은 그 다리를 연결해 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대를 설득하려는 행동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 길을 들어가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멈춤입니다. 조금만 멈추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나의 해석이 달라지고 나의 호흡이 달라지고 나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루를 바꾸고 내일을 바꾸고 결국 삶 전체의 흐름을 조금씩 평안한 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버부님은 이미 그 한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내 마음은 왜 이럴까 하고 고민하며 스스로를 탓하는 대신 한번 잘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한 그 마음, 그 자체가 멈춤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음은 다음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민함을 왜 멈추어야 하는지, 멈추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으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민함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을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민함은 없애야 할 결함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알아차림의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한결 가라앉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그렇다면 이 예민함은 정말 약점이기만 한 걸까? 마음이 조용해진 자리에서 바라보면 예민함은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숨겨진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볼 때입니다. 예민한 마음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예민함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서 예민함을 잘 쓰면 도움이 된다는 이해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버부님은 예민함이라는 마음 때문에 참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예민하다는 이유로 삶이 괴로워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누군가의 표정이 어색하면 수십 번을 되새기고 상대의 말투가 조금만 달라져도 그 의미를 끝없이 해석해보고 관계가 미묘해지면 원인과 해결책을 머릿속에서 반복해 분석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까지 들곤 하지요. 하지만 오래 들여다보면 예민함은 결코 하나의 얼굴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상처받기 쉽고 불안하기 쉽고 잠 못 이루기 쉽지만 그 속에는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고 남들이 지나친 순간을 한 번 더 느끼고 누군가의 감정을 나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감각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알아차림의 첫 단추와 아주 잘 맞닿아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알아채는 마음 알아차림은 거창한 수행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이 순간 몸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구나. 이걸 하나씩 보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이 알아차림의 첫 단계인 미세한 감지력이 이미 남들보다 훨씬 발달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친 상황에도 뭔가 달라졌는데 하는 감각이 먼저 찾아오고 누군가는 느끼지 못한 표정, 속 미묘한 흔들림도 버부님은 먼저 알아채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민함을 잘만 다루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첫 군더더기를 이미 가지고 계신 셈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 감각이 전부 밖으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불안이 더 커진 것입니다. 남의 표정, 말투, 분위기, 반응 이런 바깥 정보들에 너무 예민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마음이 쉴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방향을 살짝, 아주 살짝만 안쪽으로 돌리면 이 감각은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첫 연습은 아주 일상적이고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건드렸을 때 예전처럼 바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대신 잠깐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서 정확히 무엇이 움직였지?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고 있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예민함의 칼날은 바깥을 향해 날뛰는 무기가 아니라 안쪽을 비추는 작은 손전등으로 바뀝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지, 목이 꽉 막힌 느낌인지, 배 안쪽이 서늘해지는지, 혹은 눈가가 뜨거워지는지, 이런 신체 반응을 먼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놀랄 만큼 빠르게 진정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이제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하고 안정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이 안정되면 그제야 비로소 그 상황을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었구나. 그 말이 내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구나. 이 순간부터 예민함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게 하는 힘으로 바뀝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남의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파본 곳을 누군가 건드리고 있을 때 그 진동을 누구보다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힘들어하는 기운을 말 한마디 없이도 알아챌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자비심의 시작점입니다. 누군가는 상대의 짜증을 나를 향한 공격으로만 해석하지만 예민한 분들은 짜증 아래에 있는 두려움, 피로, 상처 같은 것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예민함은 상대를 더 이해하게 만드는 따뜻한 지혜로 변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오늘 너무 힘든 거구나. 이 한 문장만 떠올라도 미움은 한 걸음 물러나고 자비가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자비가 생기면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상대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밝히기 위한 첫 걸음이 됩니다. 예민함은 잘못 쓰면 상처가 되고 바르게 쓰면 지킴이 됩니다. 예민한 분들은 위험 신호도 먼저 감지합니다. 이 말은 하면 안 되겠다. 이 상황에서는 조심해야겠다.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많이 다쳤구나. 이런 판단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예민함이 없다면 그저 무심히 지나쳐버릴 일들을 법우님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큰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고 관계의 균열을 일찍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력처럼 남았던 예민함이 방향만 바뀌면 나를 지키고 타인을 살피고 삶을 더 섬세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제 마음은 다음 질문을 향해 있습니다. 예민함이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민함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아침에 눈을 뜰 때, 낮에 사람을 만날 때, 저녁에 피로가 몰려올 때, 밤에 생각이 밀려올 때, 예민함을 지혜로 바꾸는 연습은 정해진 방석 위에서만 하는 수행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아침, 낮, 저녁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예민함의 성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떠올립니다. 그래, 그게 지혜라면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그 궁금함이
지혜가 생활로 스며드는 지점을 열어줍니다. 이제 그 길을 부드럽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민함이 지혜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이제 마음속에 이런 궁금함이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어떤 습관을 가지면 덜 흔들릴까? 예민한 마음을 괴롭히지 않고 지킬 방법이 있을까? 마음을 다루는 일은 산속에서 하는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집에서 시작해 집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행은 늘 반복되는 아침, 낮, 저녁의 리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아주 어려운 명상이나 긴 수행 시간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알아차림의 길은 언제나 생활 속에 녹아드는 수행이었습니다. 무엇을 할 때든 한 번에 깊게, 간단하게, 그러나 꾸준하게 그 흐름을 따라 우리도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하나씩 쌓아가 보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습관처럼 휴대폰부터 찾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상의 정보가 밀려 들어오고 마음은 이미 바깥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아침의 첫 자극이 하루 전체의 리듬을 좌우합니다. 아침에 불편한 감정이나 불안이 자리 잡으면 그 기운이 온종일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볍게 양손을 아랫배 위에 두고 3번만 천천히 호흡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을 따라가며 느리게 억지로 조절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봅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때? 대답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느껴지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조금 무겁네, 뭔가 불안해. 몸이 피곤한 것 같아. 오늘은 묘하게 평안하네. 이 짧은 확인은 오늘 하루의 마음 날씨를 살피는 일과 같습니다. 날씨가 비라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맑다고 해서 들뜨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어떤 날씨인지 아는 것만으로 마음의 불필요한 혼란이 훨씬 줄어듭니다. 예민한 분들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변화가 아침부터 조용히 스며들기 때문에 이 마음 점검은 하루 전체의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다음 단계로 짧은 다짐을 하나 만들어도 좋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을 먼저 듣겠다. 조급해지면 잠시 멈추겠다. 상처가 올라오면 부드럽게 알아차리겠다.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 문장은 하루 동안 법우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작은 기둥이 됩니다. 낮은 많은 감정이 오가는 시간입니다. 가족과 대화를 하고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화를 받고 문자를 주고받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수시로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예민한 마음은 이 시간대에 가장 강하게 흔들립니다. 상대의 말투, 분위기, 표정, 혹은 내 감정의 미묘한 변화까지 순식간에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의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려면 잠깐 멈추는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말이 갑자기 날카롭게 들렸을 때 예전의 법우님이라면 곧바로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왜 저런 말투로 말하지? 오늘 나한테 불만이 있나? 내가 뭘 잘못했지? 이제는 그 흐름을 잠깐만 멈추어 봅니다.
상대의 말에 바로 반응하기 전에 단 2초만 시간을 벌어보는 것입니다. 그 2초 동안 법우님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지금 내 감정이 올라오는 중이다. 이 감정은 진짜 위험이 아니라 마음의 신호다. 그리고 한번 아주 깊고 느리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한번 길고 길게 내쉽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긴장은 크게 낮아지고 상대의 말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멈추는 기술의 핵심은 상대에게 반응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반응을 천천히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훈련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를 덜 받고 말과 행동에서 후회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예민한 사람의 장점은 상대의 변화와 감정을 빠르게 감지하는 힘입니다. 그 장점이 나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멈추는 기술은 예민한 마음을 위한 가장 큰 지혜가 됩니다. 저녁은 하루의 피로가 가장 짙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예민한 마음은 저녁이 되면 더 민감해지고 그날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못한 채 서로 뒤엉켜 올라오곤 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생각이 더 크게 자라기 쉽습니다. 이 시간대에 필요한 것은 하루를 부드럽게 정리하고 내려놓는 작은 의식입니다. 아주 어려운 수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에 3가지만 해보면 충분합니다.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 하나 떠올리기 좋아도 되고, 불편해도 되고, 그냥 오래 남아있는 장면이면 충분합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감정에 이름 붙이기야. 그때 서운함이 생겼구나. 그때 기뻤구나. 그때 놀라웠구나.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은 이미 절반은 가라앉은 것입니다. 오늘의 나에게 짧은 위로. 한 문장 건네기. 오늘 하루 잘 견뎠어. 상처받은 마음.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 예민한 마음은 마음의 마무리를 할 때 다음 날의 평안이 만들어집니다. 날마다 이 의식을 반복하면 생각이 밤에 치솟는 일이 줄어들고 마음은 조금씩 평온한 파동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숨, 낮에 멈춤, 저녁에 내려놓음. 이 3가지가 반복되면 예민함은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드는 파도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감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질문이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몸과 호흡은 마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왜 생각이 많을수록 몸이 더 긴장될까? 이 둘을 함께 다루면 밤의 불안을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루가 조금씩 부드러운 결을 찾기 시작하면 마음은 또 다른 깊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특히 밤이 되면 몸과 마음이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요. 자연스레 시선은 몸, 호흡, 감정이 하나로 이어지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하루를 조용히 마치고 등불을 끄면 몸은 눕는데 마음은 도무지 눕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눈은 감겼지만 머리는 깨어 있고 생각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한 번 떠오른 감정은 작은 불씨처럼 점점 더 커져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번져나갑니다. 어쩌면 법우님은 이 시간을 몇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경험해 오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말이 머릿속에 돌아오고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다가 갑자기 오래된 상처가 떠오르기도 하고 조용히 누워있는 몸과 달리 마음은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낮 동안엔 주변의 소리와 사람의 움직임이 생각을 잠시 덮어주지만
밤은 달라집니다. 모든 외부 자극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은 온전한 자기 모습을 알아차림 없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때 예민한 마음은 더 깊이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은 밤이 되면 밀린 감정을 꺼내놓는다. 낮 동안 감정이 올라와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람을 만나야 하고 외부 자극이 많기 때문에 마음은 잠시 뒤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동안 잠시 미뤄두었던 것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침의 불편함, 낮의 서운함, 오후에 겪은 작은 스트레스, 며칠 전부터 마음 한켠에서 눌려있던 걱정들, 이 모든 것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민한 분들은 이 감정들이 결코 한 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뒤엉킨 채,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혼란으로, 갑작스러운 심장 두근거림으로, 어쩐지 막막한 불안으로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호흡이 짧아지고 몸이 경직되고 생각이 혼잡해지며 불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생각을 멈춰야 한다는 결론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생각은 억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생각을 직접 다루려 하지 말고 몸과 호흡을 먼저 건드리면 마음은 조금 늦게 따라오지만 확실하게 진정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호흡을 마음 공부의 첫걸음으로 두신 이유입니다. 호흡은 마음이 머무는 자리와 연결된다. 우리가 불안할 때 호흡은 가장 먼저 짧아지고 얕아집니다. 숨이 가슴 위쪽에서만 들락거리며 단단하게 붙잡혀 버립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될 때는 숨이 길어지고 아랫배까지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호흡 관찰은 숨을 잘 쉬자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방법입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생각이 많아질 때 몸이 먼저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가 단단해지고 미간이 좁아지고 턱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걸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호흡 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풀리면 감정이 늦게 따라오고 감정이 풀리면 생각은 그제야 속도를 늦춥니다. 그래서 호흡을 다루는 일은 마음을 억지로 움직이려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지혜입니다. 이제 조용한 밤, 마음이 흔들릴 때 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깊은 연습을 함께 해봅니다. 불을 끄고 몸을 편안하게 눕힌 채 두 손을 아랫배 위에 둡니다. 그리고 먼저 크고 느린 숨을 3번 쉽니다. 긴장된 몸이 그 숨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는 느낌을 음미합니다. 그 후에는 숨을 조절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올 때 배가 아주 미세하게 부풀어 오르는지, 나갈 때 천천히 가라앉는지 입으로 확인해도 좋고 손바닥의 온도나 움직임으로 느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흡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며칠만 연습해도 호흡이 어디쯤 걸려 있는지, 가슴에서 막혔는지, 목이 조이는지, 배까지 내려오는지 금세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 호흡을 알아차리는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이 적어도 반 발자국은 뒤로 물러앉아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온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밤의 호흡은 그 어느 수행보다 예민한 마음을 다루는데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이 호흡이 반복되면 불면이 줄고 밤의 불안이 약해지며 머릿속에서 폭주하던 생각의 흐름이 조금씩 고요해져 갑니다. 그 호흡이 조금 부드러워지면 몸의 느낌도 함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민한 분들은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 부위에 손을 가만히 올려놓고 짧은 문장을 건네봅니다. 가슴이 답답했구나. 오늘 많이 긴장했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밤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마음은 이해보다 느낌을 먼저 신뢰하는 존재입니다. 손의 온기, 듣기 쉬운 말투, 나를 탓하지 않는 단어. 이것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스스로 풀릴 수 있는 공간을 찾습니다. 밤마다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는 생각이 없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사라지라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 줄이기 경쟁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밀려옵니다. 생각은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에너지를 쏟을 곳을 찾지 못해 잠시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봅니다.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 뒤에 괜찮아. 생각은 잠시 왔다가 갈 거니까. 이렇게 하면 생각을 몰아내지 않지만 생각에 끌려가서 밤새 고통받는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 작은 태도, 변화가 예민한 마음을 더 이상 밤의 포로가 아니라 밤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호흡으로 밤을 다루는 법을 익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이렇게 불안을 가라앉힌 뒤 마음속 깊은 감정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밤마다 올라오는 후회, 미움, 서운함, 외로움 같은 감정들. 이 감정들은 단순히 밀어내는 것만으로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호흡이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제야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후회, 미움, 외로움처럼 그냥 밀어둘 수 없는 진짜 감정들이죠. 이제 그 감정들을 어떻게 부드럽게 풀어낼 수 있는지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어보겠습니다. 밤의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제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있던 감정들이 조용히 얼굴을 내밉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 챙기느라 혹은 괜찮은 척하느라 밀어두었던 감정들입니다. 이 감정들은 낮보다는 밤에, 복잡한 순간보다는 조용한 순간에 더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특히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이 감정의 색깔과 결을 더 깊고 선명하게 느끼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감정은 후회, 미움, 외로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얽히기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 가장해 나타나기도 하며 어떤 날은 하나가 크고 어떤 날은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 감정들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감정은 인위적으로 지우려 할수록 저항하며 되돌아오고 그 힘이 더 거세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들은 밀어내는 법이 아니라 들어주고 보내는 법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혜롭게 다루면 이 감정들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따뜻한 길이 됩니다. 후회는 예민한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잠이 들려고 눈을 감았는데
뜬금없이 몇 년 전의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누군가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되기도 하고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좀 더 부드럽게 하지 못했을까? 끝없이 자책이 이어지곤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자기 행동을 돌아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후회가 강하게 자리 잡기 쉽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나를 벌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그때의 나에게 더 따뜻한 시선을 건네라는 신호입니다. 이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문장은 단 하나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 문장은 변명도 회피도 아닙니다. 그 순간의 나에게 상황, 감정, 여건, 관계, 내가 가진 모든 것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인정하는 말입니다. 후회는 다시 돌아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후회가 올라올 때는 그 장면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조용히 떠올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나는 참 힘들었구나. 그때의 나는 지금처럼 알지 못했으니 그럴 수 있었어. 그래도 그 자리를 견뎠으니 고맙다. 이 세 문장만 꾸준히 적용해도 후회는 서서히 자기 비난에서 자기 이해로 변합니다. 후회를 다루는 가장 깊은 지혜는 과거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겪어낸 나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예민한 사람들에게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예민함은 상대의 말투, 표정, 분위기 속 숨은 감정을 남들보다 더 빨리 감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처도 더 빠르고 깊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큰 미움이 생기고 그 미움이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관점을 바꾸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내 고통이지만 상대가 그렇게 말하게 된 배경에는 대부분 상대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상대를 용서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향 전환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날카롭게 말했을 때 그 말의 표면만 보면 상처가 커지지만 그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보려 하면 상처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저 사람도 지금 괴롭구나. 이 말은 상대를 착하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단지 내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이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대상에 바짝 붙어 있을 때 더 강하며 이해는 그 둘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상대의 미세한 기운을 잘 읽기에 이 틈을 만드는 힘이 다른 누구보다 큽니다. 미움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미움이 생긴 이해의 뿌리를 부드럽게 찾아나가면 미움은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닐 수 없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외로움이 자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혼자인 느낌이 들고 사람 사이에 있어도 어딘가 단절된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예민함은 깊은 연결을 원하기 때문에 겉도는 관계에서는 더 큰 허기가 생깁니다. 이 외로움은 무언가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깊은 이해를 갈망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로움은 누군가를 찾아달라는 것보다 먼저 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으로 조금씩 완화됩니다. 외로움이 몰려올 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여기 있어. 이 문장은 외로움을 없애는 주문이 아니라 외로움을 견디는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사람을 찾아가기 전 먼저 나에게 손을 내미는 작은 연습은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감정의 깊은 바닥을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마음은 결코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본질과 삶의 깊이를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조용한 힘입니다. 그 힘이 자리 잡으면 외로움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찾는 마음으로 변모합니다. 이제 후회 미움 외로움을 다루는 구체적인 작은 연습을 하나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눈을 감고 하루를 떠올리며 세 가지를 해봅니다. 오늘 내가 가장 크게 느낀 감정 하나를 고른다. 서운함이든 후회든 미움이든 크고 작은 감정을 하나. 그 감정에 짧게 이름 붙인다. 이건 서운함이구나. 이건 외로움이었네. 감정을 명명하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반발자국의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 감정에게 따뜻하게 말해준다. 오늘 하루 참 많이 힘들었지. 이 감정이 올라온 건 나를 지키려는 신호였구나. 괜찮아. 이제 천천히 쉬자. 예민한 마음은 말의 온도에 크게 반응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헤매던 감정을 부드럽게 눕혀주고 잠이 드는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내기 시작하면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곁에 머물던 사람들, 떠난 사람들, 새롭게 다가오는 인연들, 그리고 내가 놓지 못했던 관계들. 예민한 사람은 이 인연의 흐름을 남들보다 더 깊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인연이 떠날 때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 떠남도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인연의 흐름을 지혜롭게 볼 수 있을까? 내 안의 감정들이 조금 풀리기 시작하면 마음은 자연스레 사람에게 시선이 갑니다. 떠난 인연, 머물던 인연,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인연까지. 감정 다음의 관계가 떠오르는 것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제 그 인연의 결을 조용히 더듬어 보려 합니다. 그 감정을 하나씩 풀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머무르던 방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관계, 그리고 인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 곁에 머물러 주었고, 누군가는 어느 순간 조용히 멀어졌고, 어떤 인연은 기대보다 오래 함께 했고, 또 어떤 인연은 아무 예고 없이 사라졌습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이 인연의 흐름을 남들보다 훨씬 더 크게, 더 깊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감지하고 상대의 마음이 멀어지는 기운도 남들보다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인연이 떠날 때 마음속 파도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서운함, 허전함, 이유를 모르는 막연한 상실감까지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떠남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건이 아니라 삶의 리듬 속에서 다른 흐름을 맞이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면 이별이 아픔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길을 더 넓히는 계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연이 멀어지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이런 질문부터 먼저 떠올립니다. 예민한 마음은 자신에게 더 엄격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더 빨리 올라오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단선적으로 보지 않고 순환으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 떠난다는 것이 절대로 한 방향의 흐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떠남이 있을 때 그 자리에는 비워진 만큼의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이 생겨야만 다른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물길이 막히면 새 물이 들어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흐르려면 먼저 한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남을 실패로 보면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지만 떠남을 순환으로 보면 마음은 다음 흐름을 조용히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관계가 멀어질 때 그 인연이 내게 남겨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언어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표정으로, 공기의 결로 남아 있습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이 메시지를 더 섬세하게 느끼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인연은 내가 너무 오래 기대었던 인연일 수 있고 어떤 인연은 내 마음을 지나치게 소모시키는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인연은 머물 만큼 머물렀기에 자연스럽게 떠나는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떠남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다른 방향을 볼 시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의 마음을 조금 더 지켜라. 이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게 되면 관계가 떠날 때 그 상실이 완전한 공백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떠남은 내 삶의 길을 바꾸는 신호로 조용히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인연은 떠나야 나의 길이 열리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잡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에 더 큰 지혜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잡으려 애쓸 때 내 마음은 이미 상대에게 묶여 있고 놓아주는 순간 내 마음은 비로소 나에게 돌아옵니다. 예민한 분들은 누군가를 오래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따뜻하고 그만큼 마음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평생 머물러야 할 인연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나의 한 시절을 함께하기 위해 오고 그 시절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손을 놓게 됩니다. 만약 그 인연이 떠나지 않았다면 버부님의 삶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떠남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조용한 선택이 됩니다. 떠남을 단번에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드는 아주 부드러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세 가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첫째, 이 인연도 나에게 와줘서 고마웠다. 머물렀던 시간의 의미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둘째, 머물렀으니 떠날 수도 있다. 순환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는 말입니다. 셋째, 이제 나는 나의 길을 더 잘 살피겠다. 떠난 인연이 교훈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세 문장을 마음속에만 품어도 관계의 변화가 갑작스러운 상실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인연이 떠나고 나면 그 자리가 허전해서 마음에 구멍이 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은 공간이 있어야 온전한 형태로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마음은 두 인연이 동시에 머무는 공간을 견디기 어려워 떠나는 인연과 오는 인연 사이의 공백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공백은 허무함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 공백이 지나면 내 삶은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지혜로운 방향으로 미묘하게 움직입니다. 떠난 인연이 만든 공백이 없었다면 그 새로운 인연은 결코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연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떠남은 손실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됩니다.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가 떠났을 때, 지친 관계가 끝났을 때, 정체된 인연이 풀렸을 때, 새로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그 길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떠남이 나를 살리는 방향이었다는 것을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예민한 마음은 이 흐름을 남들보다 먼저 감지할 수 있는 섬세한 촉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연의 순환을 지혜롭게 바라볼 힘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관계와 인연의 흐름을 이해하면 마음은 어느새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연스러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복이 머무는 자리는 어디일까? 어떻게 살아야 내 마음이 평안한 쪽으로 떠밀리지 않을까? 마지막 흐름에서 나는 어떤 길을 맞이하게 될까? 인연의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씩 정리된 자리에서 새로 피어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은 이제 어디로 향할까? 이 자리에서 비로소 복이 머무는 방향과 삶의 새로운 시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마지막 결을 천천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연의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마음은 예전과는 조금 다른 지점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힘이 생기고 떠나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용기가 생기고 삶을 하나의 긴 흐름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열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또 하나의 깊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복은 어디에서 머무를까? 내 삶이 더 고요하고 평안해지기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질문은 단순히 행운을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민함을 다루고 감정을 풀어내고 인연의 순환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마음이 자기 자리로 조금씩 돌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복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의 흐름이 바뀌면서 삶이 흘러가는 길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그 흐름의 미세한 변화를 남보다 먼저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감각을 이미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복이란 문을 쾅쾅 두드리며 들어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조용히 기척도 없이 마음이 비워지고 고요해졌을 때 살그머니 들어오는 존재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복이 머무르기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예민함은 마음의 파동을 세밀하게 감지하기 때문에 복이 들어오는 기운도 더 먼저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이 머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아주 작은 틈입니다. 마음이 비워지는 짧은 순간, 내려놓는 짧은 호흡, 감정을 풀어주는 짧은 이해. 이 작은 틈이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복은 잡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비워질 때 들어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진 날은 실제로 일이 더 잘 풀리고 사람과의 대화도 더 부드럽고 몸의 기운도 조용히 안정됩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이 머물기 시작했다는 아주 작은 신호입니다. 예민한 마음은 늘 바깥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사람의 표정, 말투, 분위기, 미세한 차이 모든 것을 먼저 감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자기 자리에서 밀려난 채 타인의 마음을 먼저 세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지칠 때가 많습니다. 누구보다 남을 잘 이해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무심해지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복은 이 흐름이 반대로 움직일 때 들어옵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읽기 전에 내 감정을 먼저 듣고 상대의 분위기를 먼저 살피기 전에 내 몸의 리듬을 먼저 살피는 것. 이 작은 전환이 일어나면 마음은 비로소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중심은 예민함이 흩어지는 곳이 아니라 예민함이 빛나는 자리입니다. 그 중심 위에 마음이 서기 시작하면 복은 자연스럽게 머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흔들리는 마음에 잠시 머물다 떠나지만 제자리에 선 마음에는 조용히 앉아 쉬어가고 쉬다 보면 스며들고 스며들면 삶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분들의 하루는 수많은 순간의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은 감정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말에도 반응하고 작은 기운에도 감각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복은 큰 결심이나 큰 목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순간들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에 바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어 숨을 한 번 고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괜찮아, 지금은 흔들릴 때야 하고 말해주는 순간 하루의 감정을 정리하며 외로웠던 마음을 가만히 안아주는 순간 떠난 인연에게 억지로 미련을 붙잡지 않고 머물렀으니 떠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순간 이 작은 선택들이 복이 들어오는 문을 천천히 열어줍니다. 복은 행운처럼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선택에 따라 점처럼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면을 이루며 어느새 삶 전체를 덮어주는 흐름이 됩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가장 큰 소명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남들이 지나치는 것을 보며 그 안에 작은 변화를 느끼고 말없이 흐르는 감정을 읽고 어디에서 어떤 기운이 스쳐갔는지 섬세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 온전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어느 부분이 지쳐 있는지, 어떤 말에 상처가 깊어지는지, 어떤 인연이 나를 밟게 하는지, 어떤 순간 내 마음이 막히는지, 예민한 마음은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이 감각이 켜지는 순간, 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무른 채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복은 물질이나 행운의 형태가 아니라 삶의 흐름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힘,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힘, 감정이 진정되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제자리에 앉고 감정이 부드럽게 풀리고 인연의 순환을 이해하고 작은 평안이 마음에 스며들면 어느 순간 새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삶은 이미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은 큰 도전이나 큰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선택에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은 나의 감정을 이해한 자리에서, 나의 예민함을 받아들인 자리에서,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품은 자리에서 조용히 열립니다. 그 길은 누구의 삶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길, 내가 가장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길입니다. 예민한 분들이 마음의 흐름을 다루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삶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길이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가 안내하는 삶의 새 출발입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흔들릴 때가 올 것입니다. 예민한 마음은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실 겁니다. 흔들려도 괜찮다는 것, 흔들림은 약점이 아니라 감각이라는 것, 감각은 지혜로 변할 수 있다는 것, 지혜는 복을 머무르게 한다는 것. 이 흐름을 알고 나면 삶의 얇은 불안 위에서도 조용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은 항상 법우님을 더 밝고 따뜻한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